진짜 미쳤어요. 진짜. 이게 무슨 책이냐면 일단 이건 저의 설익은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읽어보세요. 도서관에서 빌려 읽다가 첫 장을 읽자마자 바로 반납하고 새 책으로 구입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던 콘텐츠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독서노트 챌린지에서 멤버분들이 이번 달 추천하는 책 25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이번 달에 책을 꽤 많이 읽었는데 우리 멤버분들은 어떤 책을 읽었는지 재밌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10월 챌린지는 정말 다들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제가 이번에 다른 타 플랫폼이 아닌 제 아키 카페를, 네이버 카페를 새로 만들어서 거기서 첫 오픈을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카페 적응도 빨리 해주시고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카페가 완전 북적북적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러면 가볼게요. 25권이나 있으니까 여러분들 먹을 거라든지 마실 거라든지 가지고 오셔서 들으시면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영상을 설거지 하시거나 집안일 하시거나 화장하면서 틀어놓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라디오 듣는 느낌으로 틀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멤버부터 시작할게요. 몽냥님의 추천입니다. 크리스티앙 보뱅의 가벼운 마음. 이 책은요, 9월 달에 우짠님이 크리스티앙 보뱅의 작은 파티 드레스라는 책을 읽으셨어요. 근데 그 책이 표지도 너무 예쁘고 내용도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멤버분들도 읽어야지 하고 저도 그 책 꼭 읽어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크리스티앙 보뱅의 또 다른 책을 이번에 몽냥님이 읽으신 거예요. 가벼운 마음. 근데 몽냥님이 정말 챌린지 글을 올리실 때 너무너무 재밌게 올리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몽냥님이 책을 올리면 그 책에 영업을 당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영업을 당한 그런 책인데요. 왜 추천을 하는지 읽어드릴게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무한 매력의 엄마와 자신의 첫사랑이었던 늑대와 같은 삶을 살고 싶어하는 한 소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엄마와 늑대는 각각 사랑과 자유를 상징하는데요. 한 인물이 이 두 날개를 달고 어떻게 가벼운 마음으로 향해 날아가는지를 정말 유려하고 감각적인 언어로 풀어낸 소설입니다. 최근 스웨덴 한리먼이 한강 작가를 선정하며 쓴 시적 산문이란 표현이 있는데 이 작품이야말로 시적 산문 그 잡채라고 써주셨어요. 몽냥님이 이번 10월 챌린지 하면서 좋았던 점은 네이버로 넘어온 첫 달이었는데요. 네이버 카페가 UI도 좋고 소통하기 편한 것 같아요. 새 집에서도 화이팅이라고 써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멤버님은요, 이단님입니다. AKA 철님. 이단님이 추천하고 싶은 책은요, 게으르다는 착각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제가 예전에 어떤 서점에서 잠깐 봤던 책인데 흥미롭더라고요. 그리고 지하철에서도 누가 읽는 걸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읽어보고 싶다라고 계속 생각만 했던 책인데 이번에 이단님이 읽으신 거죠. 사내 추천 도서여서 어떤지 간보려고 도서관에서 빌려 읽다가 첫 장을 읽자마자 바로 반납하고 새 책으로 구입했어요. 게으름은 무능력, 나고자, 실패한 사람과 어울리는 단어라 생각했던 나의 가치관을 송두린 채 바꿔놓은 책이다. 네? 어떡하지? 먹으면서 해도 되나? 제가 저녁을 못 먹어서 맥도날드를 시켰는데 좀 먹으면서 해도 될까요? 먹방. 근데 이번에 갑자기 감자튀김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저는 맥도날드 감자튀김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스낵랩과 감자튀김 그리고 더블 치즈버거 이렇게 먹으면서 좀 할게요. 게으름은 무능력, 나고자, 실패한 사람과 어울리는 단어라고 생각했던 나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게으름이란 거짓말로 시작하여 게으름에 대한 정의를 다시 생각하게 보게 하는 책이다. 아직 읽고 있는 중이지만 저자는 게으름을 장려하는 전도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게으름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저자가 다시 게으름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챌린지 하면서 좋았던 점은 새로운 플랫폼이어서 너무 좋다. 이전 플랫폼에서 기능하지 못했던 것들이 대부분 가능한 점, 댓글 수정, 이모티콘 꾸미기 등이 매력적이다. 매달 깜짝 놀랄만한 능력자들이 유입되어 지루할 틈이 없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그 다음 멤버는 새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매신이라는 분이신데요. 매신이님은 되게 열심히 올려주시면서 또 음악을 큐레이팅을 해서 카페에 매번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몰랐던 음악을 듣게 되고 다른 멤버분들도 책도 올리지만 이런 뭔가 음악적인 것도 올라오니까 잘 듣고 계시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매신이님이 추천하는 책은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라는 책입니다. 일단 제목은 좀 으스스하네요.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 책을 보고 나서도 여운이 길게 남았어요. 같이 얘기할 만한 이야기가 풍성한 소설이라고 느꼈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좋았던 점은 서로 응원하고 독려하는 따뜻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좋아요. 그쵸. 책을 혼자 읽다 보면 가끔 외롭거든요. 이 내용 진짜 좋은데 누구한테 얘기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런 뭔가 모임 같은 거나 플랫폼이 있으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 오늘 이거 읽었는데 이 부분 진짜 좋았어요 하고 올리면 막 댓글 달리고 제가 근래 했던 일 중에 진짜 제일 잘한 일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임입니다. 다음은 스마님인데 스마님은 책 추천 안 해주셨어요. 하지만 좋은 점은 달아주셨어요. 아직 많이 남기는 했지만 제가 이번에 제일 많이 참여하지 않았나 하네요. 라고 적어주셨는데 스마님이 댓글 진짜 많이 달아주셨거든요. 진짜 올리자마자 댓글을 너무 열심히 달아주셔가지고 정말 힘이 났습니다. 꼭 말해드리고 싶었어요. 짠! 그 다음 멤버는요. 오로라님이십니다. 오로라님은 정말 너무 따뜻한 소녀 감성을 지니신 분이신데요. 항상 말씀을 따뜻하게 하시고 의지가 되는 그런 분이셔서 행복합니다. 오로라님이 이번에 추천해 주시고 싶은 책은요. 강가희의 다독이는 밤. 책을 읽으며 다독다독 위로받는 느낌이라고 써주셨어요. 챌린지 하면서 좋았던 점이 아까 그 음악 올려주시는 매신이님이 올려주는 다양한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좋았다라고 적어주셨네요. 오로라님 이번에 처음으로 오프 모임에 오신다고 하는데 진짜 너무 기대됩니다. 직접 빨리 만나 뵙고 싶네요. 다음 멤버는 퇴근 후 집돌이님이신데요. 추천해주시는 책은요. 그리다가 뭉클이라는 책입니다. 아름다운 그림과 함께 저자의 웅숭 깊은 생각도 엿볼 수 있어서 좋아요 라고 올려주셨고요. 좋았던 점, 다른 이들의 글을 많이 읽지는 못했지만 내 글에 달아주는 댓글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다음 멤버는요. 생각하는 오뎅님이십니다. 추천하고 싶은 책은 그래도 우리의 나날이라는 책인데요. 챌린지 오프 모임 통해서 나눔을 받았던 책인데 제가 점수를 엄청 짜게 주는데도 4점이나 줬어요. 인간의 무의식, 심리를 아주 딥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다 라고 써주셨어요. 오뎅님은 진짜 점수를 짜게 주기로 유명하신 분인데 좋아도 3점, 2.5점도 잘 준 편이에요. 근데 4점이나 줬다는 거 진짜 좋았다라는 거거든요. 이번 챌린지를 통해서 좋았던 점은 바쁜 일상에서 다시 책 읽기로 돌아올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라고 써주셨어요. 저도 9월, 10월 굉장히 바쁜 달이었는데 사실 이 챌린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책을 한 줄이라도 읽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의 루틴을 지킬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멤버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지내면 되게 삶이 좀 풍족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내가 바빠도 나는 이걸 지키는 내 일상이 있다 라는 이 마음이 되게 좋아요. 다음 멤버는 유냐입니다. 이번에 추천하고 싶은 책은요. 프랑스와즈 사강의 슬픔이여 안녕.
제가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를 읽고 4강의 문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책도 읽어봐야지 하고 샀던 책이 슬픔이여 안녕이라는 책인데 진짜 이거는 또 브람스랑 좀 다른 느낌인데 와, 이 사람 진짜 글 잘 쓴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소설이에요. 리나님도 이 책이 너무 좋았다고 왜 추천하는지 읽어드릴게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를 재밌게 읽고 오랜만에 다시 4강의 책을 펼쳤다. 슬픔이라는 감정은 누군가를 아주 쉽게 파괴할 수 있다. 겉보기에 내면이 단단하고 성숙한 사람 또한 상처를 받으면 깊이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던 말이다. 초반에 악역처럼 보이던 여인이 마지막에 일그러진 얼굴로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계속 생생하게 떠올라서 가슴이 아리다. 저도 조금 떠오르는데 니네님이 이 글을 올려줄 때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그때 그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약간 뭔가 막 대놓고 막 슬픈 거 말고 은은하게 뭔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슬픔을 느끼고 싶으면 이 슬픔이여 안녕을 진짜 추천합니다. 정말. 근데 저는 이거를 바닷가에서 읽고 싶어요. 이게 배경이 해변이거든요. 혼자서 해변에 가서 책을 읽는 거지. 난 감자튀김을 먹고 있지만. 이번 챌린지 하면서 좋았던 점은 하루라도 안 읽으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적어주셨어요. 비니님 항상 퇴근하고 집에 오면 무조건 챌린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막 열심히 해주시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하루 정도 챌린지를 안 올려도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기다리겠죠. 윤야 왜 글 안 올렸지? 이러면서. 저는 감자튀김 먹을 때 막 이렇게 약간 찌부러진 느낌 감자 있죠.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너무 막 생생하고 빡빡한 감자는 싫어하고 막 찌부돼 있고 막 짓눌려져 있고 이런 게 너무 맛있어요. 다음 멤버는요. 희아님이십니다. 희아님도 계속해서 챌린지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멀리 사셔가지고 한번 보고 싶은데 못 보고 있어요. 나중에 꼭 오프 모임에서 만나고 싶어요. 희아님이 추천해주시는 책은 다자이 오사무의 스가루, 석별, 옛날 이야기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는데요. 다자이 오사무에 대한 편견을 깰 수 있었어요. 대표작 인간 실격의 우울한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다른 작품들은 멀리 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다자이 오사무가 우울한 작품만 썼던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고 작가의 다른 작품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챌린지 멤버 책 읽고 싶은 사람님의 강력 추천으로 읽게 되었는데 안 읽었으면 작가에 대해 평생 오해하고 살 뻔했어요 라고 적어주셨어요. 책 읽고 싶은 사람님이라는 멤버님이 계시거든요. 책 읽고 싶은 사람님이 다자이 오사무를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제가 하루키 좋아하는 것처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다자이 오사무 인간 실격을 읽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뭔가 우울하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진짜 재밌게 읽었고 와, 다자이 오사무 정말 글 솜씨 좋다. 정말 이야기꾼이네, 이 사람. 이렇게 느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인간 실격 외에는 읽진 않았어요. 근데 책 읽고 싶은 사람님이 다자이 오사무의 되게 여러 작품들을 이렇게 엄청 추천을 해주셨는데 희아님이 이제 그 추천에 걸려든 거지. 그래서 이거를 읽게 됐는데 진짜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극찬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읽어봐야겠어요. 저는 안 그래도 인간 실격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다른 작품들도 재밌게 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좋았던 점은요. 꼭 책 그 자체만이 아니라 독서에 관련된 다양한 경험들을 나눌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제 챌린지가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장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서로 너무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거 많이 올려주시고 소통을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도움도 많이 받고 있고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이젠 좀 햄버거를 먹어볼까? 원래는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나 아니면 슈비버거 뭐 그런 거 시키는데 오늘은 좀 가볍게 먹으려고 치즈버거 시켰어요. 치즈버거 후레쉬 맛있다. 자, 다음 멤버님은요. 책 읽고 싶은 사람. 아까 나왔죠? 다자이 오사무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
역시 추천책은요, 다자이 오사무의 사양이라는 책입니다. 이유는 다자이 오사무의 또 다른 대표작인 사양은 그의 작품 중 가히 정점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와, 진짜? 우울하면서도 처연한 분위기, 특유의 섬세한 문체, 사랑과 자기 혁명을 갈구하는 작가의 처절함이 한데 뭉쳐 하늘의 어떤 천체보다 붉게 빛나는 저녁 노을을 빚어냅니다. 읽다 보면 심심치 않게 튀어나오는 명문장의 향연은 과연 다음에는 어떤 문장으로 나에게 감동을 줄지 기대하며 페이지를 넘기게 합니다. 그리고 읽고 나면 약간의 우울감과 함께 왠지 모를 희망을 품게 되어 언젠가 다시 한번 읽고 싶게 됩니다. 다자이 오사무의 책을 입문하고 싶은데 인간 실격의 악명 때문에 쉽게 도전하지 못하시거나 혹은 인간 실격을 읽고 이 인간 뭐하는 사람이지? 생각이 드셨다면 꼭 사양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좋았던 점, 책 추천에서는 다자이 오사무 작품으로 장광설을 늘어놓았지만 이번 챌린지 내내 조지 오웰의 책을 읽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조지 오웰의 책을 독파하고 싶었는데 이번 챌린지를 하는 김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읽으면서 제 타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챌린지 덕분에 목표한 책들은 다 읽을 수 있었어요. 라고 써주셨네요. 저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좋아하거든요. 1984는 아직 안 읽었어요. 1984 하루키 책은 읽었지만. 근데 동물농장은 진짜 누가 읽어도 재밌게 읽을 만한 책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재밌어요. 다음 멤버님은요, 이번에 새로 오신 분인데 전잉이 님이십니다. 추천책은요, 흐르는 강물처럼 이라는 책이고요. 한 여성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많은 역경과 고난을 이기며 나아가는 모습들이 쓰여 있는데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위로도 되고 용기도 얻게 되는 소설 같아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어떤 책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 사람한테도 위로받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내가 고른 책에서 읽다가 한 문장 한 문장 위로를 받고 전체적으로 다 읽었을 때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는 것은 진짜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잉이님처럼 위로도 되고 용기까지 얻게 되었다라고 평을 남겨주시면 제가 다 뿌듯하고 기쁩니다. 챌린지 하면서 좋았던 점은 매일 저의 생각을 스스로 정리해본다는 게 정말 좋았고 그 생각들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라고 써주셨네요. 그 다음 멤버님은요. 또 역시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분이신데요. 읽는 여자 정희라는 분이십니다. 정희님이 추천해주시는 책은요. 김훈의 허송세월. 일단 김훈 작가님도 필력이 어마어마하신 분이시죠. 근데 제목이 허송세월. 제목에서 끝났네요. 진짜 재밌겠다. 나보다 먼저 와서 세상을 누리는 선배에게서 듣는 지혜들이 가득합니다. 주변의 모든 것을 우린 익숙하게 스쳐 지나가지만 이 책을 읽고 나니 흩어지는 나뭇잎, 날아가는 새, 차가운 겨울바람 모두가 새롭고 근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문장들, 이건 저의 설익은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읽어보세요. 이 책을 읽고 나니까 그냥 그런 일상에서 당연한 것들이 근사하다, 새롭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잖아요. 이거 진짜 좋은데? 저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궁금해지네요. 그거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봤던 애니메이션 중에서 4월은 너의 거짓말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문장이 너를 만나고인가? 하여튼 너를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컬러풀해졌어. 색채가 있어졌어 라고 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그 문장을 딱 들었을 때 좀 공감이 됐거든요. 우리가 사랑에 빠져도 갑자기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막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책을 읽고 느끼셨다는 말씀이시죠? 김훈의 허송세월. 정희님이 읽어보세요 라고 하셨으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좋았던 점은요. 이전에는 책을 읽을 때 그저 활자를 읽던 시간이 길었는데 나의 생각을 남기기 위해 그 글들을 조금 더 신중하게 읽게 되었어요. 그리고 홀로 읽던 책 읽기가 함께 나누는 활동으로 변하면서 훨씬 다채롭고 풍성해지네요 라는 멘트를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멤버님은요.
웅냥냥님이십니다. 닉네임이 너무 귀엽죠? 웅냥냥. 모순을 추천해 주셨어요. 양기자 작가님의 모순. 문장이 아름다웠고 나와 너의 모두의 이야기 같았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모순은 진짜 안 읽었거든요. 저는 아직 안 읽었는데 챌린지 하면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제가 매번 소개할 때마다 읽어봐야겠네요, 읽어봐야지 하는데 아직도 안 읽은 책인데 응냥냥님 말고 해피아워님도 아마 모순을 읽으셨을 거예요. 이따가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좋았던 점은 처음에 참여해서 소외되지는 않을까 걱정했는데 서로 따뜻한 감상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늘 읽던 책 분야를 넘어 다른 주제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다음 멤버님은 쭈구미님이십니다. 우리 원년 멤버분이시죠? 시대예보 호명사회라는 책을 추천해 주셨어요. 서점에서 새로 나온 거를 보고 궁금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분 책을 아직 하나도 안 읽어가지고 그 전 거부터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책을 추천해 주신 이유는요. 제도권 안에 들어가려고 극심한 경쟁을 하며 노력하는 것에 비해 얻는 게 적은 우리 시대의 사회인들에게 개개인의 무대에 설 수 있는 용기를 부여해주는 책입니다. 라고 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좋았던 점은 저는 특별히 이번 달만이라기보다는 책을 읽는 시간 그 자체를 좋아하게 되었네요. 라고 쿨하게 써주셨습니다. 다음 멤버님은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님이십니다. 꿈꾸자님이 추천해주시는 책은요. 피터 드러커의 최고의 질문이라는 책입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완독하진 못했는데 사업을 하고 있거나 계획하는 사람들이 기본 마음가짐을 점검하고 방향성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 사례가 함께 소개되고 있어서 좋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챌린지하면서 좋았던 점은 다양한 책 취향을 가진 친구들을 알게 되어가는 게 좋아요. 올라오는 글들 중 일부만 잠깐 살펴보는 정도여도 언제나 그곳에 책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좋더라고요. 라고 해주셨어요. 진짜 약간 책 읽는 사람들의 고향 같은 느낌이랄까?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진짜. 다음 멤버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초록님이신데요. 초록님은 진짜 초록색을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셔요. 초록님이 추천해주신 책은요. 해변의 카프카 하루키 책이네요. 아직 7권 완독한 상태인데 역시 하루키 월드의 매력에 금세 빠져들었어요. 세상에 가장 터프한 소년이 되어 집에서 나와야만 했던 15살 다무라 카프카와 어릴 적 어떤 사건을 계기로 지능도 마음도 세상 순수한 어르신이 된 나카다 씨의 이야기가 교차되며 펼쳐지는데요. 언제나 그랬듯 하루키 소설의 주인공들은 어딘가 모르게 자신만의 세계가 있는데 제법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환상소설과 같은 미스테리한 일들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 권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로 이어질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그리고 초록님이 챌린지하면서 좋았던 점은요. 책이 진심인 책을 좋아하는 분들과 일상적으로 책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았고 더더군다나 이번 달에는 대한민국의 한강 작가님이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을 함께 접해서 기쁨이 더 배가 되었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제가 이 한강 작가님이 딱 수상하는 그 순간에 큰 프로젝트의 마지막 촬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정신이 없었는데 그래도 우리 챌린지 멤버들이랑 소통하는 그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한강이 받았다고 막 올라와서 촬영하는데 이제 혼자 약간 비밀스러운 막 웃음 짓고 막 행복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가볼게요. 다음 멤버는 기쁨이 님이십니다. 기쁨이 님은 책 추천은 안 해주셨고 챌린지 하면서 좋았던 게 꾸준히 독서하고픈 긍정적인 자극이 되었다라고 써주셨고요. 바로 다음 멤버로 넘어가 볼게요. 감성 홍PD 님이신데요. 홍PD 님도 이번에 처음 들어오셨는데 정말 열심히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동받았습니다. 추천하고 싶은 책은 슈퍼 휴먼이라는 책인데요. 그 이유는 우리 모두 다 슈퍼 휴먼이기 때문에 라고 적어주셨네요. 챌린지 하면서 좋았던 점은 매일 책을 통해 내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한 시작을 했다는 것에 너무 만족합니다.
우리 멤버분들의 댓글은 덤으로 너무너무 좋았고요 라고 써주셨어요. 계속해서 잘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멤버는요, 에버님 블루님이십니다. 다들 이제 아시죠? 이보님. 이보님이 추천해주시는 책은 줄리아 카메론의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입니다. 평소 나는 왜 글쓰기가 힘들지? 하고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추천합니다. 우연히 삼청동 북카페에서 발견했던 이 책을 통해 저는 글쓰기나 그림, 음악 등 상상력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글로 옮기고 색깔이나 소리로 해석해보는 것이 소설가, 화가, 음악가 등 직업적으로 공인된 사람들에게 빼앗겨버려서는 안 되는 소중한 놀이이고 힐링이고 나라는 인격의 끊임없는 재창조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오, 완전 공감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우리 자신에 있는 창조성을 소중히 여기고 가꾸어야 한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아주 재미나고 자연스럽게 배우게 될 거예요 라고 써주셨어요. 저도 이거 다 읽고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감상평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챌린지 하면서 좋았던 점, 플랫폼이 바뀌어서 처음에는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3월부터 하던 독서 챌린지가 계속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라고 적어주셨네요. 그 다음 멤버는 윤윤이라는 분이신데요. 문미순님의 우리가 겨울을 지나온 방식이라는 책을 추천해 주십니다. 돌봄의 무게와 비극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무겁고 충격적인 내용이지만 마냥 우울하지만은 않아요. 읽으면서 나라면 어떻게 하지? 그들을 감히 비난할 수 있을까? 여러 생각이 드는 책이고 너무 재밌게 읽어서 추천하고 싶어요 라고 적어주셨네요. 틈틈이 책을 읽으려고 노력했어요. 그치만 갑자기 바빠져서 참여를 많이 못했어요 라고 적어주셨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이렇게 뭔가를 실천을 하고 시도를 해봤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괜찮습니다. 다음 멤버는요, 우짜님이십니다. 우짜님도 어느 순간 참여를 하고 계속해서 같이 하고 계신 멤버님 중에 한 분이신데요. 이번에 추천해주시는 책은 키티 테이트와 엘 테이트의 오렌지 베이커리라는 책입니다. 책을 우짜님이 올려주실 때마다 너무 흥미롭게 읽었거든요. 제가 이 책을 직접 읽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올려주신 글만 접해봤을 때도 이 책이 너무 재밌다는 거를 알 수 있었어요. 저자 두 사람은 부녀 사이, 영국 와틀링턴이라는 마을에서 그들이 실제 운영 중인 빵집 오렌지 베이커리를 오픈하게 된 과정과 마을 이웃간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담은 힐링 에세이입니다. 책 후반부에는 각종 빵에 대한 레시피도 있고 아무튼 읽는 내내 빵욕을 돋우는 책이니 그 점은 참고해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글이 좋아서 읽는 내내 그 장면이 그냥 쫙 생각이 나고 그 냄새, 그 향기가 생각이 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우짜님이 좋았던 점은 책 이야기를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점이 역시 가장 좋았습니다. 아키노트 챌린지 아니었다면 북토크를 나눌 사람이 없어요 유유라고 하셨네요. 우짜님 어디 가시지 마시고 저희랑 계속 북토크 하시죠. 자, 다음 멤버는요, 해피아워 님이십니다. 역시 해피아워 님도 양기자의 모순을 추천하고 계시는군요. 3분의 1 정도 읽었는데 가벼운 스토리에 그렇지 않은 문장들이 인상적입니다. 아주 치밀한 계획을 바탕으로 쓰여진 소설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만큼 엄청난 몰입도를 자랑하고 읽고 나면 눈에 밟히는 문장들이 가득합니다. 평소에 책을 자주 못 읽던 분들도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작품이에요 라고 써주셨네요. 좋았던 점, 책을 읽으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과 그것들을 잡아채서 글로 표현하는 것은 또 다른 것인 것 같아요. 물론 어떤 것들은 말로 옮기기 어려운 것들도 많아서 줄을 쳐놓고 인증글에는 안 올리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도 나중에 한 번씩 뒤적거리다가 새로운 생각들이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습관을 만들고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게 가장 좋았어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멤버는요, 원영님이십니다. 원영님도 이번에 새로 오신 분이신데 주디스 버틀러의 전쟁의 프레임들이라는 책을 추천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인간은 몸이라는 존재가 타인과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생존이 오롯이 개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회의 위협 속에서 언제든지 정복당하고 착취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작은 정치들로 저항을 시도한다. 삶으로서의 삶과 애도 가능성을 인정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윤리적 비폭력을 위해 이미지와 선동에 휘말리지 않기, 전쟁이라는 프레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기, 지치지 않는 실천의 배경에는 단단한 이론이 필요하고 버틀러가 그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와,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살지 않으면 힘든 세상이기도 한 것 같고 나만의 그런 기준과 정의가 좀 진짜 여기 말대로 단단히 있어야 헤쳐나갈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챌린지 하면서 좋았던 점은 잠시나마 살아내야 하는 일상 속에서 살아도 되는 시간을 일부 찾을 수 있었어요. 아, 무슨 시같이 적어주셨네요. 좋은 시간을 보내신 것 같아서 기쁩니다. 지금까지 계속 듣고 계신 분들 진짜 멋지십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에 제 책 소개도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자, 계속해서 다음 멤버 로미님이신데요. 로미님도 이번에 새로 오신 분이에요. 추천책은요. 문요한의 관계의 언어.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세세히 분석되어 있고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어서 좋았습니다. 라고 써주셨고 좋았던 점은요. 책을 읽고 거의 매일매일 소감을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았고 책에 대한 이야기를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 좋았습니다. 라고 써주셨네요. 저도 로미님을 만나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다음 멤버는요. 타비님이신데요. 타비님도 쭉 함께하고 계신 멤버 중에 한 분이시죠. 타비님이 이번에 추천하고 싶은 책은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 저도 읽었었는데 되게 동기부여가 잘 되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타이탄들이 매일 하는 아침 5가지 습관, 그들의 아침 습관을 쉽게 따라할 수 있게 각 습관마다 소요 시간을 적어줘서 부담 갖지 않고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가이드해줘서 매일 아침 하나씩 실천할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적어주셨네요. 타비님 덕분에 이런 뭔가 되게 좋은 자기계발서를 계속 추천받을 수 있어서 그 부분도 저도 되게 좋거든요. 보통 소설을 많이 읽고 에세이를 많이 읽으면 이런 쪽 분야에 대한 추천은 좀 미흡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이 분야의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추천을 받으면 또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타비님이 이번 챌린지 하면서 좋았던 점은 이번 달은 너무 바빠서 인증을 제대로 못했지만 멤버분들의 응원 덕분에 인증을 가장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퇴근 후 지친 몸으로 다소 나태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챌린지 인증을 먼저 하고 선순환으로 잠들기 전까지 독서, 영어 공부 등 나에게 도움되는 시간을 알차게 보내며 하루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바빠도 멤버분들이 응원을 해주시면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쑥쑥 생기잖아요. 그 부분도 정말 감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 응원만 받고 많은 게 아니라 또 실천을 해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자, 그 다음에 승현님이신데요. 구해증명을 소개를 해주시고 아주 지독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상해요, 책이. 라고 적어주셨네요. 저도 예전에 구해증명을 읽었었는데 뭔가 제가 엄청 좋아할 만한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진짜 기억에 많이 남긴 해요. 좀 독특하고 좀 특이하긴 합니다. 이번에 인증은 많이 못했지만 따뜻한 댓글들 아주 따스웠습니다. 라고 적어주셨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멤버 임종근 님이신데요. 종근님은 저번 달에도 하시고 오프모임에도 나오시고 되게 재밌는 캐릭터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 분이신데요. 종근님이 이번에 추천해주시는 책은 그래서 브랜딩이 필요합니다 라는 책입니다. 브랜드 컨셉을 정하는 과정부터 해당 컨셉을 통해 브랜드만의 스타일과 강점을 만들어가는 과정까지 브랜딩에 관한 수많은 핵심들을 쉽고 짧게 설명해주기에 브랜딩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라고 써주셨네요. 챌린지 하면서 좋았던 점은
10월에는 신경 쓸 게 많아 독서를 잠시 뒤로 미뤘지만 챌린지에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의식 한편에 계속해서 독서에 대한 인식이 남아있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책을 잊지 않게 해준 것이 독서 챌린지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내가 안 해도 계속 인증글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근히 이게 부담스럽다고. 아, 나도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근데 그 약간의 그 프레셔 압박이 나를 책을 계속 놓지 않게 해주는 그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멤버들의 책 소개였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요. 짠! 바로 젤다입니다. 그 젤다, 게임 젤다 아니고요. 위대한 개츠비를 쓴 스콧 피츠제럴드의 아내 젤다 피츠제럴드의 젤다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사실 진짜 조금밖에 안 읽었는데 진짜 미쳤어요. 진짜. 이게 무슨 책이냐면 일단 젤다를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다들 스콧 피츠제럴드는 너무 유명하니까, 위대한 개츠비가 너무 유명하니까 당연히 알고 계시는 분이 훨씬 많겠죠? 근데 제가 젤다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아마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그 미드나잇 인 파리라는 영화가 있어요. 우디 앨런의 영화인데 제가 그 영화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색감도 너무 예쁘지, 음악도 너무 좋지, 내용도 재밌지, 아무튼 엄청 좋아하는 영화인데 그 영화의 현실 세계의 주인공이 이상한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이 스콧 피츠제럴드가 살았던 시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스콧 피츠제럴드, 헤밍웨이, 피카소 이런 엄청난 사람들과 만나서 예술적인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영감을 받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스콧 피츠제럴드가 나오는데 안에 젤다도 함께 나오거든요. 근데 그 영화에서는 되게 제멋대로 진짜 철없는 철부지 아내처럼 나오고 항상 그런 이미지로 살아온 거예요, 젤다는. 근데 이 책은 그 젤다의 그 예술적 감각을 밝히는 그런 책이에요. 이 책에 따르면 스콧 피츠제럴드가 젤다한테 그 글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고 쓰여 있거든요. 왜냐면 젤다가 낸 소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젤다가 글을 썼는데 그거를 자기 이름으로 같이 해가지고 낸 책도 있고 젤다가 이미 쓴 글을 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쓴 것 마냥 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 젤다는 원래 발레에도 되게 뛰어난 능력이 있고 글쓰기에도 미술에도 엄청 그러니까 그냥 예술가예요. 근데 이제 자기 실력만큼 펼칠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근데 아무튼 제가 이제 그런 젤다에 대한 배경이 앞에 쓰여져 있고 그 다음부터는 젤다의 단편집들이 쫙 나와 있는 그런 책이거든요. 근데 제가 읽고 있는데 진짜 이거 정말 개츠비 같은데? 라고 생각한 글들도 되게 많고 젤다가 풀어내는 그런 글 솜씨가 너무 좋아요. 진짜 묘사가 되게 좋아요. 묘사가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묘사가 아니라 나만의 뭔가가 있어요. 젤다는 나만의 뭔가를 정말 맛있게 잘 풀어내요. 잘 풀어내고 심지어 저는 이 글에서 하루키도 보였어요. 근데 하루키가 또 스콧 피츠제럴드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스콧 피츠제럴드는 사실 젤다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하루키도 젤다의 영향을 받은 셈이죠. 근데 제가 진짜 이 책을 읽으면 너무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딴 책을 읽으면 사실 빨리 읽어야지, 빨리 읽고 딴 책 읽어야지 라는 마음이 앞설 때도 있는데 이 책은 너무 좋아서 계속 음미해가면서 읽고 싶고 심지어 저는 읽었던 책을 한 번 더 읽는다라는 게 되게 드물어요. 진짜 너무 좋았어도 한 번 더 읽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들진 않거든요. 왜냐면 지금 다 읽었으니까 그대로 좋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제가 어저께인가 제가 며칠 전에 이 단편 하나를 다 읽었는데 마음이 갑자기 쿵 울리면서 이거 다시 읽고 싶다 라는 생각에 바로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 젤다의 글이 안 맞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제 추천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서 이 책은 진짜 많이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몰랐던 부분을 알 수 있는 점도 재밌고 젤다의 글이 너무 좋아서.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마저 이거를 빨리 먹어야겠어요. 거의 못 먹었네요. 이거 먹으면서 얘기하기 진짜 힘드네요. 자, 오늘 책 추천은 여기까지였고요. 그러면 저랑은 또 다음 비디오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안녕.